네, 지난 시간 그 17편 해가지고 그 청량리 시장을 네. 가봤었죠. 그래가지고 그 뒤로 제가 또 청량리 시장 지날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달리 보이더라고요. 아. 방송을 하다 보니까. 네, 그리고 이쪽이 수산물, 이쪽이 그것도 이제 그 구분이 되고 예전에는 그냥 네. 똑같은 시장인 줄 알았는데. 예, 그래서 17편 그 청량리 시장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그 지난 시간 마지막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휘경동 위생병원. 네. 그러니까 구 이름은 삼육의료원이었던 네. 편을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. 네. 예, 그럼 준비한 거 화면부터 좀 볼까요? 네. 휘경동에 위치해 있는 그 위생병원이죠. 네. 뭐 위생병원이라는 지명을 알고 그러니까 있으면은 조금 오래된 사람들이고 그 의료원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최신의 모습이고. 그렇죠. 왜냐하면 저도 여기 지금 따져보니까 한 10년, 한 20년 조금 못 되더라고요. 20년은 못 채웠고, 한 16년? 17년 지금 그 정도 산 것 같은데, 저도 그 위생병원으로 계속 보다가 어느 날 이름이 바뀐 걸 확인을 했어요. 그렇죠. 지금 이렇게 보면은 건물 위쪽에 서울병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 병원이 지방에도 있고 또 의료원 자체가 이렇게 지역에 곳곳에 있으면서 간호대학이 유명한 한 병원으로 또 잘 알려져 있고 간호사들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여성들이 이렇게 당연시 되는 상황인데 삼육대학 안에서 이제 졸업하신 분 중에 뭐 최초의 그러니까 여성의 그 벽을 갖다가 깬 남성들의 간호사 그런 어떤 협회 네. 뭐 이런 것도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간호대학이 또 굉장히 유명한 학교로 삼육의료원은 이제 잘 알려져 있죠. 네.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남성 간호사 그 분들이 네. 그리고 정확한 명칭은 간호원이 아니고 간호사잖아요. 그쵸, 옛날에 어렸었는데 예. 이제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들어오면은 여성만 있는데도 굉장히 역할이 커진대요. 네. 이제 완력 부리는 환자 처치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 여성분 계시던 데에서 또 더 접근하기 쉬운 네. 뭐 완력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많이 그 더 기여하실 부분이 많다고 들었어요. 네. 네. 뭐 남자들이 많은 곳에 여자 하나보다 오히려 여성들이 많은 곳에 남자가 좀 이렇게 버티거나 네. 좀 이렇게 일이 해나가거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울 텐데 지금 여기 여성들의 어떤 간호사라고 하는 것은 점점 미래의 직업에도 네. 많은 사람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네. 하는 걸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네. 고령화가 네. 인구 고령화되면서 의료 수준이나 아니면 의료 서비스가 많아졌고 네.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그 북이나 회겠죠. 네. 그쪽 이제 그 수요가 많이 많았다가 됐다면, 이제 그거 네. 다 가라앉고 그것도 이제 남자가 그 뭐 남녀 구분 없이 흡수하게 되면서 웬만한 전문대학이나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간호학과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이제 취업률도 그 간호학과가 대부분을 견인해가는 그 형태가 되는데 문제는 그러고도 아직도 모자란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직률이 좀 높고 아직도 지금 근속연수 긴 분들이 좀 해나가기 힘든 지금 여건이 돼간다는 게 여전히 지금 근무 여건 개선의 목소리가 큰 곳이 간호사 그쪽이라고 들었습니다. 네네.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슬라이드 보시면서 삼육의료원에 대해서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한 면 읽어주실까요? 비천득 선생님 글이었네요. 네. 그 2년을 썼던. 네. 지금 돈으로 한 5만 원쯤 생기기도 하는 생활을 사랑한다. 그러면은 그 돈으로 청량리 위생병원에 낡은 몸을 입원시키고 싶다. 예, 그때는 피곤할 때 네. 힘들고 병원에 간다는 게 쉴 수 있다는 됐던 시대였죠. 네. 네. 그만큼 뭐 글을 쓰시면서 뭐 대학에서 뭐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하셨던 선생님의 일화 중에 청량리 위생병원이 거론이 됐다는 것은 거기가 좀 편안하고 네. 좀 쉬기 좋은 뭐 이런 생각이 남아 있었는지 지금의
화면에 5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그 그러니까요. 물가로 하면은 한 500만 원 정도, 네. 예, 500만 원 정도 쉬면 참 좋겠다. 우리 황쌤은 500만 원 정도 있다 그러면 뭘 하고 싶으세요?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들면서 바뀌어졌어요. 그러니까 옛날 이런 피처 선생님이나 그 60, 70년대 아니면 일제시대 보면은 정말 어디 요양을 간다. 어디 뭐 그때 결핵환자나 그게 많았으니까 네. 그 의료시설이 있는 어디에 요양을 간다. 병원에 간다. 그게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. 돈 생겨도. 나 병원에서 돈 생기면 나 병원에서 쉴래란 말 안 하잖아요. 이제 시대가 달라졌잖아요. 네. 그래서 여행 간다 보통 이제 젊은 시대들은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나이 드니까 틀려지더라고요. 저도 지금도 뭐 젊다고 할지 모르는데 안 젊죠 이제. 예. 88 할 때는 뭐 500 정도 생기면은 뭐 제주도도 아니면은 뭐 그 해외 어디든 뭐 그 여행 가야지라고 했는데 요즘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납니다. 그냥 500 생기면은 어디 안 가고 이런 말은 좀 근데 집을 꾸미고 싶어요. 오, 예. 그러니까 이제 예. 어디 나가기가 귀찮아지니까 네. 푹신한 책 읽기 좋은 푹신한 아. 그 펼쳐진 리클라이너 소파 막 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디 그 책 읽기 좋은 조명 놨으면 좋겠고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나 아니면 TV 더 큰 인치로 바꿔가지고 영화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고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디 나가기가 싫어요. 500만 원이면 충분히 하시겠네요. 그 정도는. 그리고 현관에 중문도 놓고 싶고 그 바람 들어오는데. 아, 네. 알겠습니다. 아니 5천쯤 있어요. 인테리어를 한번 하고 싶어요. 아파트를 한번 지금 사는 데를 한번 인테리어를 하고 총체적 인테리어 5천으로. 아, 네. 500으로는 인테리어를 못 하고. 이제 돈 모으셔야 되겠네요. 일단 나가기 바쁜데 웃으네. 네. 저희 그 지금 휘경원을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매번 지금 휘경동 하면 거론되고 있는 이제 배봉산에 예전에 영우원이 있었던 그 터에 휘경원이 있었고 또 휘경원이 이사를 가고 또 다시 휘경원이라는 이름이 생겨서 그 동네 이름이 휘경동으로 자리 잡게 됐을 때 그 중요하신 분이 이제 순조의 어머니이시면서 그러니까 후궁이시면서 왕을 낳으신 어머니이신 거죠. 그래서 네.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있네요. 그죠? 지난번에도 물어본 것 같은데 저기 네. 화빈윤 씨 물음표가 뭐였죠 저게? 네네. 아니 보는 사람도 다 똑같을 거요. 저 물음표 뭐냐고? 네네. 화빈윤 씨의 자손은 있었지만 기록이 안 됐다고. 예, 하시네. 있었지만 그분은 이제 별다른 기록이 없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이거 그 같습니다. 사극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기서 떡밥도 얻을지도 모르는데 왜 물음표일까 하면서 가상의 인물을 가지고서는 네네. 요즘 그런 그 판타지 많이 쓰잖아요. 네네네. 네. 그래서 지금 휘경 중학교라고 학교에 들어가 보면 입구에 이렇게 휘경원 터라고 하는 요만한 팻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휘경원은 저 경기도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터만 남아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른쪽 아까 네. 오른쪽이 네. 그 지금 남양주 거기인 거죠 옮긴. 네네네. 여기 화면이 이제 그 진접이라고 해서 네. 저희 남양주시에 가면 뭐 왕릉이라든지 뭐 남양주는 너무 뭐 홍릉부터 왕릉이 많이 있는 지역이고 묘소도 많은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조선시대에 많은 분들이 남양주에 주로 묘소를 갖고 있더라고요. 네. 땅 참 좋은데. 예. 사실 네. 이게 하늘에서 쳐다본 뷰인데 네. 초록색으로 이렇게 잔디 탁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참 멋있죠. 그러니까 주변에 그 아파트 쌓고 싶어하는 거 아니에요? 네네네. 거기가 어디였죠? 이번에 문제가 됐던데. 아, 그거는 이제 김포의 장릉이라고 김포. 저희 또 인조 임금이 네네. 항상 그 이렇게 뭐랄까 궁궐을 버리고 이렇게 좀 피신의 왕이거든요. 아, 그 선조와 함께 더불어서 네. 네. 긍정적인 사람은 또 그렇게 봐요. 네. 그 굶떠가지고 잡혔으면 끝났는데 그래도 도망 다녀서 그래도 괜찮았다. 근데 인조는 또 끝났잖아요. 잡혔잖아요, 결국은. 네. 그래서 그 인조의 아버지예요. 네. 그냥 원래는 추전인 거죠, 그러면. 네, 왕이 될 수는 없었는데 아들이 이제 반정으로 왕이 됐기 때문에 네, 왕이 그러니까 아버지도 추전을 해야 되는 거죠, 왕급으로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인조가 하자마자 왕위에 오르자마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아버지를 추전시키는 거, 예, 그 가장 뭐 업적 중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고, 네네. 지금 저희가 휘경원과 관련된 이제 의계라고 하는 그림이 네네네.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는데 이 의계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조선 시대의 국가 행사를 일일이 도와서의 화원들이 네. 이게 순서에 맞춰서 다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제 이게 이 의계라고 하는 것이 두 종류입니다.
의계가 왕에게 직접 올리는 의계가 있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보관하는 의계가 있는데 저희가 그 유명한 그 강화도의 외규장각이라고 해서 그 창덕궁 안에 규장각 말고 바깥의 규장각에 책을 넣었다고 해서 그걸 외규장각이라고 하는데 그, 요즘 의미로 보면 백업이잖아요. 뭐 그렇죠. 네. 복사본이라고 네.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조는 생각을 했어요. 그 이 도성이 함락이 되고 나면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그 중요한 책들일 것이다. 그래서 이거를 보관을 해놓자 해서 했던 것이 이제 오히려 강화도였는데 그 병인양용하고 식미양용을 통해서 강화도에 이제 침입했던 그 외국의 사람들이 가장 놀랬던 일은 어떻게 이렇게 시골에 집에 책이 있느냐 그게 또 신기했고 그렇죠. 또 외구장각 안에 있는 그 칼라로 된 이 책들을 보면서 와,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우리가 쉽사리 생각할 나라는 아니다. 뭐 당시 유럽의 그 성경책 같은 경우도 쉽게 보관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그렇게 했다는 게 참 신기하다.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. 그렇죠. 입을 딱 벌렸겠죠. 그때서는. 네. 뭐 그래서 근데 그거밖에 없었다는 게 문제긴 한데. 네, 우리나라 자체가 기록유산이 굉장히 세계 유산으로도 많이 등재도 됐고 그 중에서 조선은 진짜 기록에 미친 나라였죠. 네. 그래서 그 시절에 지금 아까 순조의 어머니인 이제 이 수빈 박씨에 관련해서 휘경원과 관련된 의계를 지금 보다시피 김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. 이 기사는 뭐냐면요. 저희가 그 KTX가 지금은 이제 전국을 달리는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기차가 됐는데 그 기차를 처음에 유치를 했을 때 프랑스하고 그렇죠. 독일이 경합을 붙었었는데 당시에 프랑스로 이제 이게 낙점이 됐던 가장 중요한 거는 의계를 돌려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프랑스와의 계약이 됐었고 그 미테랑 대통령께서 그 정상회담 와중에 의계를 전체 그 전권을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한국에 돌려주기로 했던 약속이었는데 이제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셨는데 딱 한 곳만 이제 들고 오게 됐는데 그 책이 이제 휘경원 그 관련된 의계였고요. 이후에는 이제 또 국가에서 아니면 민간에서 굉장히 노력 끝에 297권이 전체가 다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이 소장자는 영구히 프랑스로 되는 어떻게 보면 반환이지만 영구 대여 방식으로 된 거예요. 형식으로 왔다고 그렇죠. 알 수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 의궤를 보관하던 프랑스 그 국립박물관 그쪽 직원들이나 그쪽에서 대통령이 지시를 하는데도 반대가 심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의궤 박스를 이제 뭐 거의 깔고 앉다시피 그 반납을 안 하려고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설득 작업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그쪽 그 문화재 관리자에서는 이건 우리 거다라고 하는 그 소유의식이 아직도 그게 그 마지막까지 포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죠. 지금 이 모습은 사실은 이제 그 대여라 그래서 그 중앙에 있는 요 그 큰 이제 대여라고 해서 가마보다는 좀 이렇게 그 장례 의식에 쓰는 가마라고 상여죠.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다시피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요 대여를 이렇게 끌고 있는 모습이고 앞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시키는 모습인데요. 당시에 이 수빈 박씨가 이 휘경원에 모셔질 때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쭉 지나왔을 거다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휘경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그냥 머릿속으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그 다큐멘터리에 봤던 그 화성으로 그 회경구공식 그 환갑잔치인가 갔던 그 의궤 같은 경우는 그때 그 다큐멘터리 그 잘 만든 게 있잖아요. KBS에서 그 3일간의 축제인가 거기에서 봤을 때는 그쪽 의궤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 사람이 누워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지금 하고 지금 말 탄 사람도 옆으로 지금 막 뒤에서 본 것 같이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. 그런데 화성 의궤 화성 그
가는 길 다뤘던 그 행사를 기록했던 의궤는 네. 서양식 원근법 돼가지고 예. 좀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건 도로 획일을 했네요. 예. 이거는 그 사람 눕혀놓고 그런 식으로 예. 원근법을 무시하고. 지금 여기 그 희경원 관련된 의궤는 이 의궤를 그리는 목적 중에 하나가 행사를 할 때 순서를 알려주기 위한 그렇죠. 어떻게 보면은 순번도라 마찬가지예요. 네. 그런데 이제 우리 황쌤이 보셨던 그 해경우 홍 씨가 환갑잔치 하기 위해서 그 내려갔던 화성 관련된 의궤는 기몽도가 입체적인 순서에 맞춰서 12폭으로 이렇게 네. 폭마다 이 궁궐에서 나와서 그다음에 한강을 도강을 하고 그다음에 시흥 행궁을 떠나서 그다음에 화성에서 행사하는 여러 가지 위치를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. 지금 이거는 주로 도화서 화원들이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런 그림들은 어차피 다 똑같잖아요. 예. 모습이. 그러니까 예. 도장 찍듯이 찍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옆에는 어느 분의 직함을 자기 줘서 네. 요 순서와 이 위치가 틀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. 네네. 그래서 그게 꼬이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배치도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네. 그래서 저도 그 화성 의궤 다룬 그 다큐멘터리 한 3부작 2부고 3부가 메이킹 필름식으로 되어 있는데 네. 그 가끔 잠 안 올 때 그거 틀어놓고 보다 잡니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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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제 요 화면은 누구냐면 오늘 위생병원과 관련해서 좀 중요하신 분이 있는데 오늘 위생병원을 이게 있게 하기 위한 되게 중요한 분이신데 이분의 우리 잘 알다시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주치의를 하셨던 분이세요. 그래서 화면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승만 대통령이 계시고 프란체스카 여사라고 해서 저희 알고 있는 영부인이시죠. 네. 그리고 요 유재한 박사님과 그의 이제 사모님이세요. 류은혜라고 해서. 네네. 그러면 아니 얼굴을 다 봐서는 이분들이 외국분 같은데 왜 유씨일까 이렇게 하실 텐데 이분들 스스로가 한국에 굉장히 길게 사시기도 했고 요 유은혜라고 하신 요 분은 뭐 평생 100살에 돌아가셨어요. 그러다 보니까 한국 이름을 가지고 계셔서 그렇게 이름도 바꿔서 갖고 계시는데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? 여기 요 화면 좀. 네네. 나는 한국에 구경 삼아 나온 사람이 아니다. 한국에 나의 뼈를 묻을 각오로 온 사람이다. 이리가 한국 백성을 해치러 온다면 도망가는 목자로서가 아니라 그 양을 위해 희생할 각오를 하고 온 선교사였다. 나는 어느 누구도 소홀히 치료하지 않았다. 이승만 박사를 치료할 때나 시골의 안악내를 치료할 때나 똑같이 최선의 노력을 바쳤다. 네, 저희가 일명 심의라고 하죠. 마음심과 이제 의사 할 때에, 그러니까 어떤 의를 펼칠 때 사람을 보지 않고 급한 거, 또 빨리 치료해야 되는 그런 거를 본다는 심이.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 뭐 병원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됐는데 이런 심의 의사를 그 내 주치의로 갖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할 정도로 이제 중요한 말인데 이 보다시피 이 유재한이라고 하는 분이 나 뭐 대통령 주치의야 뭐 이러면서 굉장히 좀 거들거들 그렇죠. 하면서 그 힘을 하실 받을 수도 수 있는 있죠. 자리인데. 예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이분이 세웠던 이 유생병원 이제 36의료원이 그런 정신을 가진 분이 세웠기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. 네. 지금 1908년 당시에 평안도 순안이라고 하면 그 저희가 평양에 순안공항이라고 왜 뭐 많은 이제 그 얘기하는 거 보면은 비행장 하면서 예, 비행장 많이 나오죠. 그래서 평양을 사실 저도 못 가봐서 뭐 그 어떤 모습인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이 보다시피 이 부부가 이제 1908년에 이쪽으로 오는데 그게 북한의 평양이에요. 그래서 순안병원을 이제 개설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추가로 했던 거는 경성요양병원. 뭐 아시다시피 요양병원이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나 중요한 병원이 됐잖아요. 옛날엔 요양병원이라면 정말 호스피스 병동이라든지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런 분들을 모시는 곳이라면 지금은 뭐 요양병원 하면 치매 환자라든지 뭐 요양병원이 만약에 없으면 그걸 다
가족들이 다 떠나야 되는 경우잖아요. 그래서 요양병원을 1936년에 휘경동에 신축을 하게 돼요. 네. 그럼 당시가 일제강점기였고 아시다시피 그 위생병원의 그 자리 옆쪽에 이제 지금 현재 서울시립대라고 불리우는 당시에는 경성농업대학이 있었던 그 네. 땅이 거의 그 배봉산과 그렇죠. 거의 더불어서 평지였고 그렇죠. 팻말 박힌 막 그 예. 논밭 있으면서 그 대학이라고 불렸던데. 네, 그래서 이렇게 이런 요양병원이라든지 아마 이런 것들이 같이 거기에 붙어져 있을 수 있었던 거는 휘경원 자리가 이제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그나마도 그 땅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제 어떤 뭐 불화를 하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그래도 좋은 일이잖아요.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교육도 시키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제 쉽게 여기 신축을 허가를 해줬던 것 같은데.